자본주의 오늘 이제 4편째죠, 그렇죠? 다시 반복하는 의미로 1부가 뭐였죠? 저는 빚이다. 2는 빚이다. 2부가 뭐였죠? 소비는 감정이다. 3부가 금융지능. 금융지능. 4부가 뭐였죠? 세상을 바꾼 위대한 사람. 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세상을 바꾼 위대한 철학들. 세상을 바꾼 위대한 철학들인가요? 들. 5부도 이어지죠. 그렇죠. 4부랑 5부랑 사실 이어지는데 4부에서 나왔던 이야기들 보면 좀 4부 어떠셨어요? 보시고 어려우셨어요? 아니면 어떤 느낌 드셨어요? 보시고 들었던 느낌들은 혹시 안 보신 분 계세요? 안 보셨어요? 너무 바빠가지고. 아, 오케이.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4부 보시고 그냥 부담 갖지 마시고 맞고 틀리고 없잖아요. 그냥 막 얘기해 보세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하는 거가 중요해요. 일단 막 이야기를 해보세요.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듣고 나서 내가 느꼈던 감정. 그 노동의 가치에 대해서 네. 씁쓸하다 해야 되나? 노동의 가치.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돈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일하는 사람 따로 있다. 그거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고, 그렇죠? 그렇죠. 노동의 가치가 갈수록 추락하고 있는. 너무 진짜. 또 어떤 게? 뭐 가장 대표되는 게 아까 뭐가 있죠? 국부론의 국부론의 누구죠? 아담 스미스. 그 다음에 또 누구죠? 칼 막스. 자본론. 국부론에서 자본론으로 가는 과정이죠. 그렇죠. 그리고 경제학을 어떤 만든 시초라고 하는 사람이었죠.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이. 그래서 그 이 사람이 대표되는 어떤 말이 뭐였죠? 보이지 않는 인간은 이기적이다. 기본 베이스가 이거죠, 그죠? 인간은 이기적이다라는 말은 결국은 인간이 이제 이기적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어떤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이런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이런 시장이 형성되었을 때 결국은 수요와 공급이 알아서 맞춰진다는 얘기죠. 보이지 않는 손에서 이기심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간단한 거예요. 둘이 빵집을 해요. 근데 빵을 처음에 1,000원에 팔아요. 사람들이 먹어. 근데 옆에서 1,000원에 팔아? 나는 900원에 팔아.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럼 일로 가. 근데 이 친구가 빵값을 내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공급자가 자연스럽게 시장에 맞춰진다는 거죠.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근데 어떤 면에서는 근데 빵값을 안 내려요. 근데 안 내리는데 맛이 별로야. 맛있어. 그럼 사람들은 이기적이잖아. 먹는 사람들도. 그럼 맛없는 거 굳이 먹을 필요 없다. 맛있는 거 간다. 이런 식으로 해서 생태계가 움직이는 것처럼 그냥 이기적인 인간의 이기심에 의해서 시장이 움직인다라는 게 아담 스미스가 이야기했던 거고, 칼 막스는 뭘 얘기했었죠? 여기서? 이윤? 기억나세요? 그 노동에 관한 네. 가치. 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이제 그 잉여금이죠. 잉여이익. 네. 잉여이익에 대한, 그러니까 노동에 대한 이익을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가 물건을 만들m에 있어서 뭐 기계라든가 재료라든가 이런 것은 가격을 깎을 수가 없는데 실질적으로 깎을 수 있는 것은 노동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빵을 하나가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1시간의 어떤
시간이 된다면 그 기계 1,000원, 그 다음에 식재료 1,000원, 그다음에 노동력 1,000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하나의 제품이 나옴에 있어서의 가치가 3,000원이 창출이 되는데 그 3,000원 중에서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근데 노동에서만 한 뭐 예를 들어서 뭐 1,000원을 줘야 돼. 근데 한 5,000원만 주고 나머지 돈을 자본가들, 소위 얘기하는 이제 기득권, 그런 자본가들이 이제 가져가는 그런 구조들,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했다. 그래서 결국은 자본주의, 이 당시에는 자본주의라는 말이 없었죠. 이 당시에는 자본주의라는 말이 없었죠.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18세기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칼막스는 19세기 사람이고, 그렇죠? 그리고 자본론을 쓴 칼막스가 이제 국부론을 많이 인용했다라고 나오죠, 얘기들이. 그렇죠? 왜냐면 그만큼 지금도 이 수요와 공급에 대한 개념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손은. 지금도 주식시장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보이지 않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움직이고 이런 시스템이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시장이 존재하면 거기에서 이제 일어나는 것들. 근데 여기서 이 자본주의가 결국 무엇으로 갈 거다? 사회주의로 갈 거다. 라고 예측을 했는데, 그렇죠? 근데 거기서 동영상에서 보면은 사회주의로는 가지 않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자본주의, 사회주의 이런 거 아세요?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런 개념을 아세요? 자본주의는 그러니까 주의라는 이 주의라는 게 뭘까요? 이 주의. 그냥 사선 시대입니다. 시대가 따라가는 헤게모니. 시대를 따라가는 헤게모니. 시대적. 사실은 뭐 이게 우리 눈에 보이는 건가요? 보이는 건 아니죠. 그렇죠. 보이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이 주체에 따라서 이제 흘러간다라는 거잖아요. 사회주의라는 거는 결국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 노동계층, 프롤레타리안이라고 하는 그 노동층이 어떤 혁명을 일으켜갖고 세상을 뒤엎을 거라는 거잖아요. 왜? 그만큼 노동이익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못 받으니까 빈부의 격차는 점점 커져가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힘들어질 거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고 자본주의에서 항상 얘기해 왔지만 지금 사실 그렇게 되고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런 거 많이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죠, 그죠?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돈이 많은 사람이 1%가 거의 99%의 자본을 다 소유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사실 우리는 살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아직 사회주의가 안 왔다고 하고 사회주의가 망했다고 하지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국부론을 쓴 아담 스미스든 자본론을 쓴 카를 마르크스든 이들이 원했던 세상은 뭔가요? 못 사는 사람이 다 잘. 그렇죠. 못 사는 사람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연구를 한 건데 정작 세상은 반대로 돌아가는 꼴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서도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이 만일에 이 시대에 살았다면 아마 통곡을 했을 거다. 정작 원하지 않는 세상에 살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됐을까요? 아는 만큼 가져갈 수 있으니까. 아는 만큼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럼 많이 알면 많이 가져가요? 그러니까 그걸 활용할 수 있어요. 자기가 많이 알면은? 아예 노동하는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공부할 생각도 안 하고 살잖아요. 노동하는 사람들은 공부할 생각도 안 하고. 일반적이진 않지만 대부분. 대부분. 그래서 그냥 배운 대로 열심히 그냥 너 열심히 공부해서 네가 일해서 돈 벌어야 돼. 그렇게 사는데 많이 배운 사람들은 이제 그런 원리가 다 눈에 보이니까 그것들을 막 자기네 다 활용하지 않을까? 그러면 자식들도 그렇게 키우고.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원리를 알면 부자가 될까요? 될 수 있을까요? 부자로 사는 것 같던데요. 그 원리를 알아서 부자로 살아갈까요? 그 원리를 알면은 무조건 돈을 벌까요? 무조건은 아니겠죠. 근데 돈을 많이 벌 확률은 높아지긴 할 텐데. 돈을 많이 벌 확률이 높아진다. 이 자체를 알면. 아무래도 경제적 구조나 이런 시대에 대해서 이해도가 있으면 이제 그거를 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용하느냐가 문제인데 이거를 뭐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기 위한 영위하기 위해서 이제 머리를 쓴다면 좋게 이거를 이용을 하는 건 맞는데 나만 잘 살아보겠다고 이제 이걸 내가 아는 걸 가지고 내가 이거를 이제 내 이익 쪽으로만 돌리면 이걸 이용하면 이제 거기서 이제 어떤 결국 문제가 생긴다는 그렇게 이해는 되는데 근데 결국에는
그렇게 알고 시대를 이해하고 알아서 뭔가 그러면은 어떤 제시를 할 수 있는 지금 시대가 이러하고 상황이 이러하니까 우리 이렇게 좀 해보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이제 분명히 있을 텐데 이 사람들의 뭐 어떤 부재 혹은 이러한 사람들이 어떤 말이 또 먹히지 않는 좀 그러한 사회일 수도 있고 문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만약에 빗대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이 사람은 그럼 잘 살았나요? 이 사람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만들었잖아요. 이 사람 잘 살았어요? 이 사람이 일대기를 보면은 아니, 그 사람은 잘 살기 위해 그렇게 연구를 한 게 아닌데 자기가 잘 살기 위해 한 게 아닌데.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그럼 이 사람이 만약 자기가 잘 살기 위해서 했다면은 이 사람 잘 살 수 있었다라는 말씀이세요? 시대를 잘못하고 나시. 시대를 잘못하고 났을 수도 있고, 맞아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함에 있어서 잘 산다라는 기준을 자꾸 돈에 둬요. 그러니까. 네. 그거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깬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 거라는 거에 대한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식이 물어보잖아요. 거기서 아버지 행복한 게 아빠 행복한 게 뭐예요? 싸우는 거. 그럼 불행한 게 뭐예요? 뭐라 그래요? 굴복하는 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결국 뭐예요? 이런 책을 물론 막 가족이 폐렴으로 죽고 뭐하고 막 하지만 사실 과연 내가 더 행복하다고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한 인간이 태어나서 한 일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과연 굴복당하지 않고 살아간 적이 과연 얼마나 있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는 더 왔거든요. 이 자체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행복의 기준이 우리랑은 다르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여기서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그 관념은 결국 이 자본주의 사상에 녹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우리는 무조건 행복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생각을 만든 게 결국은 뭐예요? 그 이후에 결국은 탐욕이죠. 이기심.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것을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이야기를 한 이유는 결국은 자유시장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건전한 경쟁을 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자본이 잘 흘러가는 세상. 그리고 이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똑같죠. 돈의 가치를 금과 은에 둔 게 아니라 노동에 뒀죠. 근데 그 노동에 둔 금과 은의 가치가 그대로 돈으로 간 거죠. 노동이 중요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노동이 중요하지 않는 세상이 돼버린 거죠. 노동이 아니라 무조건 돈이면 돼 라는 세상이 됐고,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2000년대 이전에 21세기 이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00년대 밀레니엄 이전, 그 우리가 막 성장했을 때는 야 역시 누구나 다가 돈 벌었을 때는 역시 자본주의야, 역시 민주주의야 이런 얘기 했지만 정작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지금은 정말 지금의 이 자본주의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걸까? 물론 지금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저랑 뭐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하니까 그런 뭐 다른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생각조차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사실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사실 내 삶은 더 피폐해지고 결국은 보이지 않는 손에 계속 굴복당하면서 계속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책은 이 다큐멘터리가 참 재밌는 게 지금 이 시대를 얘기해요. 돈이라는 것은. 그렇죠? 당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돈은 뭐야? 그렇죠? 근데 그 돈은 빚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빚으로 너희는 소비만 해. 이 편에서 얘기하는 게 이거죠. 근데 그 소비를 하는 이유가 결국은 이 감정을 건드리게끔 만들어. 그래서 이 감정을 사실은 선동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 우리가 무언가를 보면
제가 요즘에 좀 많이 느끼는 감정인데요. 이거는 좀 이건 좀 안 하다 하실 수 있는데 내가 신이 된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돌을 통달하신 거예요. 아니 도를 통달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예요.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떤 영화를 봐요. 처음 보는 영화예요. 그러면 내용 전개가 어떻게 될지 나는 몰라요. 그쵸? 근데 영화를 한 편 다 보면 아 이게 이렇게 해서 이런 영화구나. 뭐 예를 들어서 과거의 영화 뭐 식스센스라든가 뭐 이런 뭐 반전이 있는 이런 영화들 보면 아 저 어떻게 될까 막 이렇게 막 좋아지면서 보면 와 대박 저런 반전이 있어? 이렇게 봐. 근데 두 번째 영화를 보면 내가 그 내용을 다 알죠. 다 아니까 그 안에서 요소마다 다른 게 보여요. 다른 게. 하지만 나는 그 영화를 다 봤어. 나는 미래를 안 거야. 그럼 내가 만약에 같은 시간 동안에 나는 한 번 보고 민수가 안 봤어. 똑같이 봤어. 누가 더 많은 걸 느낄까요? 기현 씨랑 내가 더 많은 걸 느끼겠죠. 이해되세요? 나는 3번을 보고 4번을 보고 5번을 보고 물론 그렇게까지 많이 보진 않지만 그렇게 많이 계속 보는 과정 속에서 뭐가 보이냐면 그 영화의 그 감독이 어떠한 생각으로 이런 영화를 만들었는가에 대한 생각까지 가요. 이 자체가. 근데 이거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신의 영역 같아요. 왜냐면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거잖아. 그 자체가. 내가 요리를 해요. 내가 어떤 김치찌개를 예를 들어서 끓여. 아니야. 민수가 카스테라를 만들어. 너의 카스테라를 처음 만들었을 때 생각해봐. 카스테라를 만드는데 처음에는 몰라. 어떤 레시피만 알아. 그래서 카스테라를 처음에 딱 만들었어. 아 이러이러한 과정으로 카스테라가 나오는구나. 그럼 너는 어쨌든 처음과 끝에 대한 과정은 알아. 하지만 너는 그 카스테라를 만들 수는 없어. 맞지? 하지만 넌 카스테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알아. 근데 그거를 계속 반복해. 그러면 네가 원하는 카스테라에 가장 근접하게 가겠지. 이해되니? 그게 나는 요즘에 드는 생각이 그게 인간이 한 삶이 아닐까? 인간의 어떤 사는 과정이지 않을까? 결국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다. 내가 만일에 하루를 일어나서 계속 같은 과정을 반복해서 해 나가면, 그러니까 왜 칸트는 시계라고 하잖아요. 칸트는 시계처럼 행동을 했대. 왜 그 시계처럼 행동했다? 신과 같은 행동인 거야. 아침 몇 시에 일어나서 무엇을 하고 뭘 하고 뭐 하고 자기가 그 하루의 루틴을 다 정해. 물론 어떤 변동성이 있거나 이러면 못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 루트를 정한 건 결국 그 사람이 가고자 하는 신념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나는 이러한 삶을 살겠다. 근데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사실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살지 못해요. 근데 그 사람은 주체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계속 반복해. 내가 그런 인간이라고 내가 머릿속으로 인식한 그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사람처럼.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투자를 하실 때 나는 자본가라는 생각을 갖고 접근을 하셔야 돼요. 만일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민수야 자본가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만약에 민수가 아닌데요? 잘 모르겠는데요? 이러면 죽어도 자본가 못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자본가라는 것을 정해놓고 이거는 목적 같은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그렇게 정해놓고 그 과정을 가는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 보면 자본가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어렵죠.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반복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반복이. 예를 들어서 내가 성경을 봐. 성경을 계속 읽어. 그러면 나는 예수가 되어 있을지도 몰라요. 고전이 그런 거예요. 고전책이. 근데 우리는 대부분 어때요? 뭔가 지식에 대한 욕심이 너무 많죠. 그러니까 어떤 책 읽고 내가 다 읽었어. 다음 책. 응? 다 읽었어. 다음 책. 반복이 거의 없죠. 그냥 새 거, 새로운 거. 그러니까 어때요? 끝이 없죠. 계속 왜? 정보는 계속 나오니까. 하지만 그 정보가
정보가 제시하고자 하는 임팩트는 사실 비슷비슷하거든요. 그 자체가. 저는 이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았다고 생각해요. 내 자식이 죽어도 내 신념이 있는 삶을 살아갔고, 이런 사람들만이 저는 문명인이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다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다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왜?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사는 게. 왜냐면은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저도 대중이에요. 대중들의 삶이라는 게 사실은 어떤 내 스스로에 대한 어떤 혁명이나 혁신을 이렇게 이루려고 막 노력을 하는 삶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막상 나이 들면 할 게 뭔지, 할 게 뻔해진다는 건 알아요. 그냥 어디 뭐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어디 그냥 벤치에 앉아서 그냥 과거를 막 회상하거나, 아니면 그냥 술 먹거나, 아니면 바람 피거나, 아니면 그냥 뭐 TV 보거나, 그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나한테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그게 과연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이었나? 그리고 우리는 과거를 그냥 후회하죠. 아씨, 이럴걸, 저럴걸. 그러니까 삶 자체가 어때요? 주체적이지 못해요. 그쵸? 주체적이지 못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근데 주체적인 삶이 무엇인지도 사실 잘 모르는 삶이죠. 그러니까 왜 어려운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그럼 너는 그렇게 사냐? 그렇게 살려고 반복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하지만 제가 자본주의를 지금까지 공부하고 케미에서 선생님과 같이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이 세상이 이대로 가다가는 큰 문제가 있다라는 거는 알아요. 그리고 그 문제는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뭐 주변 상황들만 봐도 아시겠죠?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하지만 우리는 실천하지 않죠. 그냥 뭐 누가 뭐 또 다른 누가 뭐 알아서 해주겠지. 뭐 이런 사람도 나와갖고 해주겠지. 그거를 비판하는 영화가 돈노법입니다. 사실 아무도 대처하지 않는 상황.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뭐 기준이 되는 건 없어요. 기준이 되는 건 없는데 저는 그냥 그런 생각을 해요. 한번 인간으로 태어나서 그냥 주체적으로 한번 살아가보고 싶다. 그럼 주체적인 삶은 무엇이냐? 뭐 사실 뭐 오늘 주제는 사실 이 철학에 관련된 거예요. 제가 감히 철학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는데요. 철학은 어쨌든 하는 거니까, 이야기하는 거니까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결국은 여기서 나왔던 뭐 자본론이라든가 아니면 국부론이라든가 이런 책들은 다 결국은 지금의 언어로 표현하면 뭔가요? 그것도 고전인가요? 고전이라고도 표현하고 할 수 있겠죠. 그쵸? 그 책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냥 책으로도 있죠. 책으로도 있죠. 그죠? 뭐 이론일 수도 있고. 근데 결국 이 말은 뭔가요? 지식이죠. 맞죠? 지식. 그럼 이 지식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지식이잖아요. 이 지식. 이 지식이 어떻게 나왔을까에 대한 고민 혹시 해보신 적 없어요? 이 지식은 어디서부터 시작했을까? 호기심? 호기심? 호기심. 어떤 호기심일까요? 어떤 거에 대한 호기심이 생겨서 그래서 그걸 더 알아보고 연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호기심이 왜 생겼을까요? 그 사람의 성향. 성향이다. 똑같은 걸 봐도 누구는 전혀 호기심이 없는데 누구는 네. 끌리는 사람이 있죠. 그렇죠. 성향일 수도 있겠죠. 네. 또 뭐가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세상에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메타인지라고 하거든요. 메타인지. 메타인지라는 게 뭔지 아세요? 메타인지. 그러니까 자기를 아는 거.
맞아요. 우리가 항상 케미에서도 얘기하는 게 투자를 하든 어떤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럼 너 자신을 안다라는 거, 그거는 나를 인지한다는 그걸 다른 말로 메타인지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메타인지라는 거는 너 자신을 알아. 그럼 나 자신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 자신을 어떻게 알아? 나 자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너 자신을 한번 말해봐. 말할 수 있어요? 자신을 말할 수 있어요? 끊임없는 사고를 해야 돼. 끊임없는 사고를 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응. 끊임없는 사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야. 메타인지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나를 알기 위해서 나를 어떻게 해야 돼? 되돌아보. 응? 뭐라고? 되돌아보고. 되돌아보면 과거의 너를 아는 거잖아.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 앞으로 응. 저를 위해서. 앞으로의 너를 위해서. 과거에 응. 약간 뭐 문제점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한 행동들을 왜 그렇게 했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앞으로의 저는 달라져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네, 그 과정에서 이제 그래. 그거를 맞아. 그렇게 해? 그러니까 너에게 막 이런 거잖아요. 나에게 드는 이런 감정들, 막 어떤 감정들이 막 들어.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랑 막 싸웠어. 치고받고 싸웠는데 싸우고 난 이후에 나에게 드는 이런 감정이 왜 생기는가에 대한 어떤 이런 고민들을 해요? 하세요? 그걸 해서 어떤 도출된 결과물을 내가 사유했을 때 그때 메타인지가 높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메타인지라는 거는 사실 본인을, 그러니까 나를 대상화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쵸? 이 말은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저희도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그냥 나 밖에서 나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나 밖에서 나를 봤을 때에 그 상황에 있는 나에 대한 인지를 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메타인지가 높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메타인지가 높은 사람들은 나를 밖에서 나를 보니까 나만 보는 걸까요? 아니죠. 내가 왜 그런 감정이 들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품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무인도에 살아. 그럼 내가 나에 대한 감정을 이렇게 보면은 볼 수가 없겠죠. 왜? 결국 인간이라는 건 관계 속에서 존재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쵸? 그러면 결국은 메타인지를 잘하는 사람은 상대방에 대한 인식도 굉장히 강하겠죠. 상대방의 마음을 나를 이해함으로써 상대방을 이해하는 관념이 생기겠죠. 이해되세요? 이해 안 된다. 이해되시죠? 내 마음이 그러니까 저 사람 마음도 그럴 거라는 마음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보세요. 메타인지가 높은 사람은 이런 생각을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끔 될 것 같아요. 무언가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이익을 따질 수밖에 없죠. 어떤 일이든 어떤 이익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는 아마 과거부터 그랬고 지금 현재도 계속 그럴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일이 나한테 이익이 되냐 안 되냐를 따질 거예요. 그쵸? 나한테 이렇게 했을 때 나한테 이익이 돼, 이익이 안 돼. 그러니까 대부분은 그 상황에 따라서 행동하잖아요. 그쵸? 이런 사람들은 사실 메타인지가 낮죠. 그걸 못하니까 호구라고 하더라고요. 이걸 못하니까 호구라고 해요? 못하시니까 호구라고. 이걸 못하니까 호구? 그래서 당해서 자기 목 챙기고. 근데 이거는 좀 많이 들어가지고. 이거는 근데 자 우리가 근데 생각해봐야 될 게 이거를 못해서 사람들한테 나눠준다라는 개념은 만약에 이거는 다른 얘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저도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거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이익이 끊어질까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행동 안 해야 돼. 왜냐면 그 사람과의 어떤 관계 때문에 내가 주체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결국은 나한테 이익이 되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주는 것만 이익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물질적인 그게 아니라 결국은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이익이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하는 거라는 거예요. 메타인지라는 거. 근데 결국은 뭐야? 우리는 대부분 다 이렇죠. 이런 마음이야. 그러니까 아까 뭐야 보이지 않는 손을 쓴 사람이 결국은 이 얘기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메타인지가 약해. 근데 메타인지가 센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보냐면 이거랑 좀 다르게 봐요. 내가 만일에 그 일을 했을 때 글을 안 써요. 글을 너무 못 써요. 내가 만약에 그 일을 했을 때 이게 나와 그 사람과 더 포괄적으로 메타인지가 높으면 이게 어떤 세계의 이익이 되는가, 이게 내 부분의 이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사실 메타인지가 높다라고 우리는 얘기하거든요. 그럼 메타인지가 높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어떠한 지식을 봤을 때 그 지식 혹은 어떠한 현상을 봤을 때 그 현상이 왜 일어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요. 근데 왜 일어나는 그 고민이 결국은 이게 전체에게 좋은가? 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 근데 그 일을 봤을 때 내가 이거는 이렇게 이 일은 이렇게 일어나면 안 되는데? 아까도 자본론이라든가 국부론을 쓴 사람들도 어때요? 그 당시에 일어났던 현상, 그리고 그 당시에 힘들게 사는 그 사람들을 보고,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에 대한 고민을 한 거죠. 그쵸?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래서 그 일을 뭔가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이론을 만든 거죠. 국부론이라든가 자본론이라는 건 결국 론이잖아요. 띠어리잖아요. 그런 이론을 만들었잖아요. 그 체계가. 그러면 근데 그 시작은 왜에서부터 시작했죠. 맞죠? 이해되세요? 그러면 그 왜가 그 시대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해서 어떤 도출된 그 결과물은 보편성을 띠죠. 이해되세요? 보편성이 뭔지 아세요? 보편성? 보편성이 상식? 상식? 일반적으로 통할 수 있는 상식? 보편성이 일반적으로 통할 수 있는 상식이에요? 누구에게나 적용할 수 있는. 그쵸. 가장 보편성을 갖고 있는 책이라고 하면 우리가 고전이라는 얘기를 하고 뭐 논어라든가 성경이라든가 이런 거죠. 시대가 바뀌어도 그 안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욕심, 욕망, 그죠? 그것을 내가 제해야지만, 우리 탐욕 이런 거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 언제나 맞을 수밖에 없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보편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이 보편성이라는 것이 결국은 거기에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결국 문명이라는 건, 그리고 우리가 문명 속에서 문명인으로 산다는 건 결국 이 지식, 언어, 그쵸? 이 모든 것들의 총체가 이 문명이잖아요. 이 문명에서 문명인으로 산다는 것은 결국 이 문명이라는 것은 보편성을 띠고 있고, 그쵸? 지식이라는 건 결국 보편성을 띌 수밖에 없는 책이잖아요. 우리가 지식이라는 것을 딱 봤을 때 책을 읽거나 뭔가 했을 때 그 책이 도출된다는 것은 그 안에 보편적인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맞죠? 근데 그게 고전이면 클래식으로 남는 책들은 더 많은 보편성을 띠고 있을 거예요. 맞죠? 근데 중요한 건 이 지식이라는 건 멈춰있나요? 멈춰있지 않나요? 멈춰있죠. 내가 재해석을 해야지만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외우는 영역이 아니죠. 이해되시나요? 이 자체가? 그쵸? 그 시작이 왜라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우리는 이 왜라는 거에 대한 질문을 안 던져요. 근데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내 삶 속에서 어떠한 문제가 일어났을 때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함에 있어서 이게 보편성을 띠는가, 결국은 나 이외의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보편성을 지니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커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이론이 커지면 인연이 돼요? 왜라는 체계에서 그 왜라는 보편성이 커지고 그 보편성이 결국 사회적인 문제라는 것을 사람들이 인식하고 그게 실질적으로 문제라는 게 맞아떨어지고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모이잖아요. 그쵸? 모일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시대의 문제점에 대한 어떤 해결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게 될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만들어지는 게 뭐예요? 사상. 사상이에요, 사상. 그쵸? 이해되세요? 하나의 사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뭐예요? 얘네들이 만들었던 그 국부론이라든가 자본론이라든가 이런 책들은 결국 뭐예요? 사상이죠. 앞으로에 대한 사상. 이게 필요한 사상. 그쵸? 이 사상의 밑에 내리는 게 뭐예요? 이념. 이념. 그게 이념이죠. 그쵸? 자본론이 자본주의가 되죠. 그쵸? 그 다음에 국부론이 시간이 지나면서 경제 원론의 어떤 기초가 되죠. 어떤 큰 경제 이념이 되죠. 그쵸? 이해되세요? 이념? 그럼 결국은 뭐예요? 이 위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예? 사상 위에 왜가 있었죠. 왜? 그쵸? 왜? 왜가 뭐예요? 철학이에요. 철학. 인간은 우리가 생각을 한다고 하잖아요. 생각을 한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것은 왜에 대한 질문을 계속 던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에 대한. 그러니까 내가 왜 사는가? 내가 한번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문명인으로서 난 살고 있는가? 근데 만약 인간만이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인간만이 결국은 어떤 생각을 하고 지금 이 자연에 순응하지 않는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쵸? 이 자연을 거스리는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처음에 구라로 시작했지만 그렇잖아요. 그쵸? 그럼 인간이 결국 이런 만든 이 문명 안에서 나는 이 문명인으로 살고 있다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 계세요? 거의 없어요. 문명이 뭔지도 몰라요. 그냥 이런 것들이 막 다 문명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물질 문명. 그쵸? 그렇잖아요? 그럼 물질 문명이니까 그냥 나 혼자 편하게 살면 되지 뭘. 뭐 이렇게 대부분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그렇게 생각하면 여기서 어떻게 된다? 소비는 감정이다. 결국 그러면서 금융지능이 없으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털린다. 그럼 노후가 개판 난다. 결국 그런 얘기잖아요. 결국 지켜줄 건 없다. 그쵸?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결국은. 그리고 네 번째 나오는 게 뭐예요? 결국 철학이다. 이 말은 뭐예요? 이런 현상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과정 속에서 당신네들은 어떤 철학을 갖고 지금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거잖아요. 당신네들이 아는 자본주의는 사실 이 사람들에 의해서 태동을 하게 됐어. 이 사람들에 의해서 태동을 하게 됐는데 이 사람들이 원하는 자본주의는 이런 게 아니었어. 그러니까 그 오해하지 마. 그렇게 살면 안 돼. 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다큐멘터리에서는. 그러니까 제목에서 이거는 그냥 제 해석이에요. 제가 스스로 그냥 만들어낸 해석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희한하잖아요. 갑자기 철학이 나와. 다 얘기해놓고 왜 관심 있는 것들을 얘기해놓고 사실은 얘가 제일 중요한 거일지도 모르는데 이거는 제 뒤로 뺐어. 왜냐면 여기서부터 하면 안 들을 거니까. 안 들을걸요 이거? 맞아. 철학이 뭔데? 돈이 중요한 거죠. 그럼 돈이 빚이야? 좀 궁금해. 그러니까 듣게 되는 거야. 그쵸? 민서 이해되니? 이 얘기가 나왔을 때만 해도 이게 아까 12년도라고 했죠. 10년이 지났어. 바뀐 게 있나요? 오히려 더 심해졌죠. 훨씬 심해졌어요. 훨씬. 지금 불과 10년 전만 해도 환경 파괴 이런 말 그렇게 많이 안 했어요. 그쵸? 그리고 2012년이죠? 12년이니까 그때 좋았어요. 따지고 보면 여러 상황들이. 왜냐하면 2008년 모기지 사태 터지고, 그쵸? 터지고 그 이후에 주식시장도 엄청나게 많이 오르고 다시 여러분들이 안에서 몰라서 그렇지. 그쵸? 그리고 그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그때부터 투자한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아무리 떨어져도 별로 문제가 없을 거예요. 왜냐면 그때부터 계속 모아놨으니까. 투자하는 건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계속 여러분들한테 반복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사면 올라요. 자산이라는 건. 왜? 통화량이 갖고 있는 메커니즘이 그렇거든요.
이 통화량이 빚이기 때문에. 그럼 빚으로 이게 반대로 그냥 우리가 배웠던 걸 반대로 한번 얘기해 보면 다 쉬워요. 돈은 빚이래. 그쵸? 빚으로 소비한대. 소비하는 게 결국 뭐예요? 물질이죠. 맞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물질 아니면 자산이잖아요. 맞죠? 물질을 만드는 게 자산, 기업이죠. 그쵸? 그럼 너는 여기에 투자할래? 너는 물질로 소비할래? 기업에 투자할래잖아요. 간단하게. 어차피 너 이 돈이 일로 가. 그럼 너 어디에 투자할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과정들을 돌이켜서 복귀해서 이게 만약에 계속 반복하게 되면 요 단순한 요 제목만 가지고도 이렇게 해석이 돼요. 맞잖아요. 그냥 그럼 간단하잖아. 여기 투자하면 되잖아. 그냥 이거 사면 되잖아. 그쵸? 이해되세요? 어떤 말씀이시니? 근데 이런 거 해도 뭐가 없으면 이게 없으면 지속을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어떠한 신념을 갖고 이 세상을 사람들과 함께 해나갈 건가? 나는 내 삶 속에서 어떠한 인간으로서 문명인으로서 살아나갈 것인가? 적어도 자본가로서 만약에 삶을 살아가고 싶으시다면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반복해 나가면서 삶을 살아간다면 훨씬 더 자본가가 되는 과정이 빨라질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투자라는 것을 단순히 돈을 버는 행위가 아니에요. 투자는. 내가 무언가 사업을 한다. 다 똑같죠? 투자를 하는 것은 앙드레 콘스톨라니가 얘기했던 것처럼 뭐예요? 사업을 하거나 부자랑 결혼하거나 다 똑같아요. 그 안에 네가 철학이 있냐 없냐. 너는 이 세상을 왜 살아가냐? 너는 왜? 우리가 어떤 기업을 봐도 기업에 뭐가 있어요? 이념이 있죠. 기업에 나는 그게 대부분 진짜인지 불안인지 모르겠지만 막 희양찬란하게 적어놓지만 나는 이런 신념을 갖고 이 기업을 운영할 거다라는 게 있잖아요. 그 자체가. 기업이 있는데 왜 개인은 없냐는 거죠. 그 시작을 사실은 이 철학자들이 이 책을 통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칼 마르크스 보면 저 새끼 존나 그지같이 살았네. 난 저렇게 못 살아. 저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그 사람이 그렇게 하면서까지 자기가 하고자 했던 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게 되게 위대하다라는 거죠. 그 자체가. 그러니까 그 사람은 행복하게 죽은 거예요. 사실은. 끝까지 싸우다가 죽었잖아요. 그 시대의 이념과. 근데 우리는 대부분 다 노예가 되려고 그러죠. 대기업에 들어가는 거나 누군가의 밑에서 월급을 받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공무원이 되려고 하거나 결국은 뭐예요? 주체적인 내 사상체계 자체가 없어. 그런 걸 배워오지 못했어. 왜? 자본주의에서 대중교육이라는 시스템은 대중교육이잖아요.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교육할 필요가 없었어. 사람들을. 근데 대량 생산 체제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많이 필요한 시대가 왔어요. 어느 정도는 기계를 다룰 수는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서 사람들을 그냥 깜빵 같은데 그냥 학교 교도소 같은데 앉혀가지고 교육을 시키기 시작한 게 영국에서 시키기 시작한 게 대중교육이에요. 대중교육 보면 우리나라도 교실 안에서 막 50명, 60명 이렇게 앉아가지고 교육시켰잖아 옛날에. 건물은 무슨 교도소 같은 데서. 그쵸? 그 시초가 영국이에요. 영국에서 그렇게 했다고. 왜?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되게 웃기죠? 18세기에 어땠어요? 아담 스미스가 봤는데 어때요? 막 7살, 8살짜리 애들을 막 공장에서 일을 시키고. 그러니까 어때요? 사회가 실질적으로 성장해야 될 아이들이 제대로 도덕이 타락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국부론을 쓰고 이런 거에 대한 문제점이 만들어진 이후에 대중교육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 이 사람이 그러니까 잘 산다라는 게 무엇인가라는 고민을 우리는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에 돈을 많이 버는 게 잘 사는 거다. 그리고 돈을 많이 벌고 많이 쓰고 물론 돈은 중요해요. 지금은 제가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무슨 여러분들한테 갑자기 노동의 가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노동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같이 모여가지고 무슨 우리가 데모를 합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결국은 자본주의라는 것을 과거부터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내가
정확하게 내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 첫 번째. 결국 역사를 내가 알아야죠. 그쵸? 내가 역사를 알지 못하면 이런 식으로 일어났다라는 거에 대한 의미를 모를 거 아니야. 이 새끼들이 이 보이지 않는 손을 이용해서 얼마나 많은 폐해를 낳았는지 아세요? 옛날에 1900년대, 그러니까 지금은 미국에서 대공황 시기 때 1920년도에 미국이 진짜 막 엄청나게 버블이 일어나고 그 버블이 터짐으로 인해서 빚을 내서 막 주식 투자를 하고 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다 백수가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됐냐? 그 이전에 이 국부론을 쓴 이 아담 스미스의 그 경제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체계에서 금융권 애들이 뭘 사용했냐면 국부론 봐라. 애덤 스미스가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지 않냐. 그러니까 정부 니네는 개입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정부는 아예 개입을 안 해요. 그 당시. 우리 지금 얼마 전에 쓰는 뉴딜 정책 이런 거 있죠. 정부가 주도해가지고 펀딩 만들고 돈 모아가지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하고 이런 것들 있죠. 그걸 뉴딜 정책이라거든요. 그 뉴딜 정책이 잘 보면 그거 공산 정책이에요. 공산주의 정책. 왜냐하면 국가에서 하는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체계들을 알게 되면 지금 TV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되게 코미디 같은 거예요. 막 색깔론, 막 이념 전쟁, 누구는 너 빨갱이지, 너 파랭이지 이런 말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갈 때가 아니에요. 뭐 해야 되냐면 빚이라는 걸 알아야 돼. 돈이 소중하다는 걸 알아야 돼. 왜? 내가 계속 빚을 지고 있으면 나는 내 인생을 담보로 잡혀 있는 거야. 근데 지금 TV에서 나오는 뉴스들을 보면 저는 어떻게 들냐면요. 20, 30대들 빚 때문에 지금 금리는 올라가니까 막 큰일 났네 뭐하네 이런 얘기들만 나와. 그 말은 니네 좆됐어 이제 이 얘기예요. 어떤 면 반대로 얘기하면. 너네 그거 금리 계속 올리는데 어떻게 할래? 이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사실 투카노국에서 걔네들 그렇게 죽어나가는 거 그렇게 신경 쓸까요?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신경 안 써요. 사실 우리 자녀들이 만약에 있다면 이 돈에 대한 체계, 돈이 빚이라는 거에 대한 체계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게 중요해요. 그럼 돈이라는 건 결국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소비도 해야 되지만 자산으로 간다는 인식을 갖고 그 자산이 곧 나라는 인식을 갖게끔 만들어야 된다고. 왜냐면은 돈을 통해서 나한테 투자함으로 인해서 내가 자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자산이 되면 나한테 뭐가 들어와요? 돈이 들어와요. 실질적으로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릇을 크게 하라고. 내가 자산이에요. 내가. 워렌 버핏이 나한테 투자하는 게 가장 큰 투자라고 얘기하잖아요. 너한테 투자해? 민수야? 너한테 투자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 그런 생각 못하지.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잘못했다는 게 아니야. 그냥 메타인지를 우리가 넓혀보자는 거야.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아빠가 또 엄마가 나가라 그러니까 그치? 엄마가 그냥 이렇게 하라니까. 아니 너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 그러니까 거기 가서 이제 일해. 그러면 아빠가 또 하라고 해서 일해. 그리고 또 집에 가. 그러니까 뭐 어떤 느낌이 들어? 사실 불안하진 않아.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되니까. 그치? 그러니까 그러면서 월급을 받잖아. 근데 그게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잖아. 대부분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알아? 지금 세상에 이렇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비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야. 그냥 뭐 별일 없겠지. 대부분 이러고 살잖아. 그치? 투자를 한다라는 건 여러분 내가 자본가가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자본가들은 메타인지가 높은 사람들이에요. 메타인지가 높은 사람들은 자신을 계속 복귀하는 사람들이에요. 계속 왜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어떤 기업을 산다고 하더라도 이 기업이 내가 왜 사는가에 대한 이유가 타당해야 돼요. 지금 이 기업은 내가 생각하는 가치가 어떻고 지금 이 가격대에서 내가 들어갔을 때 이거는 내가 계속 매집해 나가면 되겠구나. 계속 모아 나가면 되겠구나. 근데 변동성이 있으니까 갑자기 어떤 주식의 복성이 상승한다거나 이랬을 때 내가 생각하는 판단한 가치보다 높게 올라갔다. 이러면 덜어내거나 팔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 내 삶을 내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스스로 내 가격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투자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투자를 못해요. 왜? 한번 들어갔다가 잘못 물리거든. 물리면 어떻게 돼요? 계속 끌려당겨 그냥. 계속. 근데 투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물리는 게 아니라 내가 가격을 만들어 나갈 거예요.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왜에 대한 질문을 던지기 때문에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대비를 한다는 거예요. 대비를 할 수밖에 없겠죠. 내가 만일에 그냥 예측으로 이때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가 아니라 이때 내가 들어갔을 때 시장이 떨어진다면 나는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 투자를. 왜? 불안하니까. 왜 불안해요? 이러한 역사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니까. 이 시장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모르니까. 통화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결국 자산의 가치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 자산의 가치가 늘어난다는 건 뭐예요? 인플레이션이죠. 자산의 가치는 물가 상승이죠. 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말로 뭐예요? 지금의 자본주의는 물가 상승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시스템. 그렇죠? 그럼 물가 상승을 해지할 수 있는, 내가 그걸 방어할 수 있는 것은 뭐다? 내 스스로 자산이 되는 거다. 내 가치를 내가 만드는 거다. 내가 기업을 투자로 치면 내가 기업을 사는 거다. 내가 그 시스템이 지금의 자본주의잖아요. 여기서 나왔죠. 국부론에서 뭐가 나왔다고 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린 거 있죠? 몸을 바탕으로 해서 심장이고 피가 흐르는 게 이게 자본이구나. 다 나오잖아요. 똑같은 말들이. 그쵸? 근데 이게 언제 나온 거야? 몇 년 전, 300년 전에 나온 얘기예요. 그 얘기가. 근데 이거 얼마 전에 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솔직히 와닿으셨어요? 안 와닿으셨죠? 그쵸? 아직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반복을 해 나간다라는 건 뭐예요? 메타인지를 넓히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결국 내가 반복하면서 보는 게 점점 커지는 거예요. 점점. 이해되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투자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봤을 때 이제 거시적인 얘기는 다음 주로 이제 끝날 것 같아요. 맞잖아요. 이게 거시적인 얘기잖아요. 어떤 역사적인 관점의 얘기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금융이 뭐가 있는가? 금융에 관련된 상품들이겠죠? 이 세상은 금융으로 돌아가니까. 그럼 이제 전에 환율을 배웠고, 이제 뭐 채권이라든가 뭐 주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이런 어떤 내용들을 알고 내가 이제 주식 시장을 하는 것과 모르고 주식 시장을 하는 것은 사실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왜에 대한 질문을, 그 왜에 대한 질문을 나에게 한번 던져보세요. 그리고 그 왜가 나만 잘 사는 건가? 아니면 이게 우리가 함께 잘할 수 있는 건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는 왜를 한번 던져보세요. 그 과정을 계속 해 나가다 보면 그 과정은 점점 커질 것이고, 그럼 그것은 어떤 보편성을 띌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표현할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행동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마 또 다른 어떤 쾌락 내지는 행복이 올 거예요. 우리는 알아요. 인간은 늙는다는 거, 죽는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그렇게 늙고 죽는 과정에서 내가 함께 누군가와 상생할 수 있는 것을 해 나간다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리고 그 상생을 한다는 건 결국 뭐예요? 그 사람에게 왜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가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투자가 사실은 그냥 좀 돈 벌러 왔는데 그냥 좀 주식 좀 뭐 기업 좀 몇 개 주고 막 이럴 줄 알고 왔는데 너무 크잖아.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그 워렌 버핏이라든가 아니면 투자의 성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 사람들 다 철학가예요, 철학가. 다. 그 사람들 중에 무슨 저희 경제학과 나온 사람 몇 안 돼요. 다 철학과 막 이런 데 나왔어.
국문학과, 역사학과 이런 데 나왔다고요. 왜 그런 데 나왔겠어요? 그런 데 나와야지만 지금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대단하다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 지금은 모든 정보가 다 공유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좋은 다큐멘터리가 10년 동안 써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유튜브라는 걸 통해 유튜브 대부분 먹방 보고 막 뭐 자극적인 것만 많이 보잖아. 그거 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도 얼마나 도움이 많이 돼. 이런 것들 보고 같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리고 같이 의견을 공유하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를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나의 메타인지를 이렇게 계속 쌓아 나가다 보면 그게 자연스럽게 사업으로 바뀔 확률이 커요. 왜냐면 내 신념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 자체가.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냥 사실 돈이라는 것은 그냥 A에서 B에서 C로 그냥 이동하는 과정일 뿐인데 그렇잖아요. 그냥 이렇게 이동하는 과정일 뿐인데 지금의 금융권 이 이후에 나온 그 금융권 돈 많은 새끼들이 요 돈이 전부다라고 만들어 놓은 세계잖아요. 사실 뭐가 중요하다? 노동이 중요하다. 어딨어? 노동이 중요한 세계예요. 사실 노동이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노동은 지들이 안 하면서 돈이 중요하다라고 유혹시켜 놓고 그냥 빚지게 해가지고 돈이 일로 들어가는 시스템. 이거 이제 이해되세요? 그쵸? 이제 계속 들으시니까 이해되죠? 그쵸? 이 시스템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보면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예요? 경쟁할 수밖에 없죠. 왜 경쟁할 수밖에 없나요? 왜 경쟁할 수밖에 없죠? 빌린 것보다 더 많이 돈이 필요하니까. 그쵸, 맞아요. 빌린 것보다 더 많이 돈이 필요하니까 그 빌린 것보다 더 많이가 뭐예요? 이자죠. 근데 돈의 가치는 이자다. 이런 식으로 다 뭐라 하는 거예요? 프로파간다를 하는 거예요. 선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야? 투자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 뭐하다.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나한테 돈을 맡겨야 돼. 그쵸? 그런 식으로 금융지능이 엄청나게 떨어져 있는 거지.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그럼 이걸 올리려면 뭘 해야 돼요? 교육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육을 해서 사람들의 의식을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끔 만들지 못하면 교육의 목적은 결국 뭐예요? 사람인데 우리 다 사람이죠. 근데 나 진짜 사람 맞아요? 아니, 이건 저한테 항상 던진 질문이에요. 진짜 난 사람인가? 아니, 신이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다른 동물들보다 왜 이렇게 다른 동물들 뭐 쳐 죽여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만들었지? 이게 인간이 뭔가 대단해서 이렇게 만든 건가? 뭔가 이렇게 하는 어떤 문명이라는 걸 줬어. 지식이라는 걸 인간한테 줬는데 나는 문명이로서 진짜 살아가고 있는가? 문명이로서 살아가야지만 사람인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계속 해 나간다는 거죠. 왜? 나를 알아야 되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라는 질문을 던지는 그 순간만이 나일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지식이라는 거는 결국 이 세상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이 지식이 끝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이념이 있는 거죠. 그렇죠? 맞죠? 이 지식은 계속 돌고 돌잖아요. 유행하잖아요. 계속 나올 거예요. 이념이 바뀌는 과정 속에서. 그럼 나는 계속 거기에 주입식 내지는 그 환경, 주변 사람들, 여러 가지 뭐 미디어, 뭐 아니면 뭐 물질들 이런 거에 따라서 이야기했던 것대로 감정의 무의식에 휩쓸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결국 내가 선택하는 건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그것을 한번 의심하는 거, 그 순간이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얘기죠. 너무 어려운 얘기고, 그리고 저도 사실 제 머릿속에서 지금 어느 정도 정리된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건데 더 이제 정교해지겠죠. 계속 해 나가다 보면. 근데 너무 필요한 거예요. 너무. 그리고 그렇게 해 나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함에 있어서 아, 저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구나 라는 게 보일 때도 있어요.
그 의도가. 그러니까 원래도 성향이 남 잘 안 믿는데 이제 더 안 믿어. 이제. 왜냐면 믿을 필요가 없거든. 누굴 믿어? 나도 못 믿는데. 투자를 한다라면 그런 생각을 갖고 접근을 하셔야 돼요. 진짜. 내가 몇만 원을 투자한더라도 제가 말씀드렸죠? 거기다 공 하나 내지는 공 2개 더 붙이라고. 그랬을 때 나는 어떤 느낌일까? 그래야지만 나중에 진짜 그렇게 됐을 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나중에 기부한다고요? 지금부터 하세요. 그래야 나중에도 할 수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결국 뭐예요? 내가 미래를 아는 거죠. 그쵸? 반복하는 거니까.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너는 오늘부터 넌 사장이야. 그런 마인드로 하라고. 일을 할 때. 그리고 거기서 네가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하라고. 그럼 그 시간이 너의 시간이 되는 거야. 근데 일 언제 끝나? 아싸 오늘 개꿀이다. 개꿀 이런 말 많이 하잖아. 그치? 오늘 알바 뛰러 갔는데 손님 졸라 없네? 개꿀. 그러면 너는 사실 어떻게 되는 거야? 너는 원래 8만 원을 벌어야 되는데 원래 너의 가치는 8만 원이었어. 예를 들어서 뭐 이때의 그 자본론을 빗대어서 얘기한다면 근데 너는 사실은 3만 원밖에 못 버는 거야. 맞지? 그런데도 너는 좋아하지. 그러니까 바보 같은 거지 사실. 좋아하지 않아요. 너는 안 좋아하지. 근데 대부분 그렇잖아. 월급 받으면 좋잖아. 월급 받으면 안 좋아하나? 좋잖아. 내 얘기는 그 얘기야. 맞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도 얘기하는 게 결국 뭐였어요? 기계는 계속 발달하고, 그렇죠? 기계가 발달하면 작품 그 퀄리티 그 농작물의 퀄리티도 좋아지는데, 그거는 좋아지는데 결국 인간은 또 필요 없어지고. 인간은 왜냐면 예전에 10명 필요했던 게 8명 필요해, 7명 필요해 이렇게 되잖아요. 기계들이 좋아지니까 성능이, 그렇죠? 그러면 누가 더 갑이 돼요? 사업주가 갑이 되지, 그렇죠? 사업주가 갑이 돼. 일할 사람은 많아. 수요는 많아. 공급은 적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월급이 올라요, 안 올라요? 더 안 오르죠. 지금 우리가 왜 월급이 안 올라요? 필요한 사람이 많은데 월급을 엄청 많이 주죠. 근데 필요 없는 곳은 어때요? 월급을 안 주죠. 그렇죠? 근데 이제는 기술이 너무 발달해서 이제는 막 AI 얘기까지 나와. 그러니까 인간이 도대체 어디로 갈 거냐는 얘기예요. 지금 굉장히 우리가 많이 생각해봐야 될 문제예요. 한순간이라고요. 한순간. 우리나라가 진짜 우크라이나 꼴 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지금 돌아가는 이런 전국을 보면. 이럴 때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 자살해야 돼? 아니에요. 그런 것을 항상 뭐 하는 거예요? 대비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투자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죠. 내가 어떤 기업을 선택해서 내가 하는 선택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우리는 대부분 그런 선택을 해요. 그 선택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로또예요. 로또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 그거를 내가 내 스스로 한번 물어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난 예측 안 하는데 다 예측하면서 살아요. 다 그 지금 이 순간을 선택을 대비하려고 하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됐을 때 대응해요. 대응하다가 안 되면 포기. 그러면서 뭐예요? 요즘은 막 죽어 그냥. 에이씨. 얼마 전에 죽었잖아요. 그쵸? 죽었는데 마음이 가요?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이 한 행동이 되게 보편적이에요? 아니죠. 황당하죠. 하나도 안 불쌍해. 불쌍할 필요도 없고. 그 자식은 뭔데냐? 지금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달리 얘기하면 뭐예요? 진짜 돈이 전부인 세상이구나. 돈이 곧 목숨이에요. 걔 돈이 목숨이잖아.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돈을 통해서 보여지는 게 전부였던 인간이야. 그러니까 죽을 때도 뭐예요? 아우디 타고 다니고 뭐 죽으러 돌아다니는데 풀빌라에서 자고. 물론 마지막이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다 하면 할 말은 없어. 근데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만일에 나라면 그리고 저런 일들이 현상들이 제시하는 게 뭘까? 충분히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냥 그런 생각을 안 하지. 그냥 저게 저는 돈이 없었나 보다. 내지는 이래서 투자는 위험해. 그냥 이러고 말죠 그냥. 그러니까 그 사람의 행동이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장 우리 아이들이 이제 걱정되는 거죠. 애들이 컸을 때는 진짜 세상이 어떻게 될까.
지금 뭐 거리두기만으로도 애들은 옆 사람하고 거리두는 걸 당연하게 알고 사는 세상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현명하다라는 거, 현임,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떤 어질게 살아간다라는 거거든요. 메타인지가 높은 사람들이 현명한 사람들이에요. 현명한 사람들은 주체의식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거든요. 아무리 세상이 그렇다 그럴지라도 내 부모가 이런 현명한 생각을 갖고 살아가면 그 아이는 부모를 멘토로 따라가요. 아무리 환경이 그렇다 해도.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부모들이 공부를 안 하려고 하잖아요. 애들만 듣고 싶고. 맞아요. 결국 그것도 뭐예요? 맡겨놓으면 되겠지 뭐예요. 결국은. 그렇지 않아요? 그게 다 지금 이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예요. 결국은 그 말은 부모가 하라는 대로 해? 이런 거예요. 그냥 기업에서 사람들 쓰는 것처럼 똑같이 하나의 그냥 아바타를 만드는 거죠. 그러지 말고 내가 주체적인 생각을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면 자녀는 아마 따라와요. 그런 걸 보고 자연스럽게 배워요. 아, 우리 집은 이렇게 사는구나. 그러니까 결국은 솔직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금융진흥에서 뭘 얘기해요? 다 해주지 말라 그러잖아요. 얼마나 웃겨요. 우리 집이 잘 사는 줄 아는데 부모님이 속 썩는 줄도 모르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얘기하잖아요. 이거 한 5번 보세요. 그럼 뭐 문제들 반복해서 보시면 내가 갖고 있는 문제들이 대부분 다 나와요. 보면 여기 이제 우리가 같이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더 이렇게 디테일하게 만들어 나가는 건데 대부분 다 안 그러잖아. 자존심 상한다고 생각하고 결국은 아이한테 그렇게 보여지기 싫은 거잖아. 당당하지 못한 거죠. 상식적이지 못한 거죠. 사실은 굉장히 비상식적인 거죠. 아이를 잘못 키우는 건데. 이제 이런 거 배우면서 요즘 은근히 그러니까 애들이 뭐 작은 거라도 뭐 사달라고 하면 기분 좋게 이거 뭐 얼마 한다고 사줬는데 요즘 안 돼. 뭐 외식 가자고 엄마 아빠 돈 없어 이거. 명일에 먹어야 돼. 이렇게 하니까. 돈 근데 없으니까. 의외로 애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아무 반응이 별로 없어. 그냥 조금 고치다가 안 된다고 안 되는지 알고 오늘도 마트 가가지고 과일을 이제 막 비싼 샤인머스켓 사달라고 하는데 제가 집에 과일 있으니까 먹고 사자? 근데 또 걸리는 거야. 사줄까? 엄마 집에 과일 있잖아 먹고 사.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애들은 은근히 잘 받아들이는데 그러니까 부모가 그걸 못하는 거 같아. 애들은 그냥 알아. 양아치. 그러니까. 진짜 먹고 싶어 진짜 필요한 사람이 아니고 그냥 얘기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 넘어가잖아. 이것도 못 사주면 안 돼. 애들이 더 낫다. 그냥 이런 생각 갖고 키우세요. 최선을 다하세요. 저도 지금 최선을 다해요. 나름. 근데 어차피 남이에요. 어차피 크면 남이에요. 전 진짜 그냥 그런 마음으로 키워요. 속으로 진짜 너무 이뻐. 근데 넌 남이야. 왜냐면 지금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나이잖아요. 어떤 인식이 없잖아요. 그냥 그게 점점 만들어지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얘가 이제 나한테 반항하고 이제 부모라는 존재들한테 반항하는 시기가 올 거란 말이죠. 분명히 와요. 그랬을 때는 걔가 반항을 한다는 건 자기가 생각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는 이제 그때는 이제 부모와 자식이 아니죠. 부모와 자식은 그냥 하나의 언어일 뿐이죠. 관념이에요. 그냥 하나의 사람 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 얘기를 하고 네가 갖고 있는 얘기를 하고 그러는 게 서로 충돌하는 거죠. 그러면 그 부모하고 센터장님하고 센터장님 자식이 남이면 센터장님하고 센터장님의 부모님도 남이잖아요. 남이죠. 그게 잘 돼요? 잘 안 되죠. 그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자식한테 하는 거. 그러니까 저는 출가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뭐예요? 캥거루족이라며. 출가를 안 한다며. 그 부모 그 집에서 계속 사는 거잖아요. 캥거루족이. 그쵸? 왜? 취업 안 되니까. 근데 뭐라고는 못해. 왜? 부모가 그렇게 했거든. 야, 너 대학 가면 뭐 하면 이렇게 키워놨거든. 근데 막상 취업이 안 돼. 막상 아르바이트라도 나가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안 해. 그렇잖아요. 대부분. 그렇게 살아요. 대부분 지금. 근데 그거는 사실 누가 만든 거? 부모가 그렇게 만든 거잖아요. 사실. 물론 뭐 그렇게 안 키우실 수도 있어요. 근데 출가라는 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내가 하는 행동이 주체적인 나의 행동이 부모에게 미안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미안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아까 누구야 저기 카를 마르크스가 얘기한 것처럼 왜냐면 그거 미안해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집에 같이 살아도 내가 미안하지 않는, 근데 이 미안하지 않는다는 개념이 막 무슨 막 개차반으로 행동하라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가고자 하는 내 길이 있을 때 그것을 부모에게 내가 이야기하고 그것에 반하는 부모의 행동에 내가 거절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미안해하지 않는 거라고. 그렇게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 자랐고 그런 걸 보지 못했고 그렇게 크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투자라는 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단순히 그냥 주식 투자라는 게 아니라요, 이런 모든 총체적인 것들이 다 이 그 투자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내 삶은 개 그지 같은데 투자 절대 못해요. 잘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못해요. 절대로. 지속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같이 가잖아요? 그러면은 삶이 주체적으로 내가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쾌락도 있어요.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사업이라는 건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업도 결국 주체적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 하는 사람들이 사업이 그게 아니잖아요. 돈 때문에 하잖아. 내가 어떤 신념을 갖고 안 해요. 근데 그 신념은 만들면 돼요. 그냥 사실은. 왜냐하면 노동이라는 것 자체가 가치 있는 거거든요. 왜? 누군가의 시간을 단축시켜 주잖아요. 노동이. 아닌가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예요, 결국? 도덕적 타락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냥 적당히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잖아. 사실은. 그게 안 되는 세상이 지금까지 막 와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그 선동에 계속 당하고 있고 지금도 당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가 필요한 거예요? 대결정신이 필요한 거예요. 딱 자르고 그냥 바로 팍 해야 돼요. 그게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되게 많아요. 아, 주식이 더 빠지면 더 빠지면 할게요. 그 회원분 중에 한 분이 더 빠지면 한대. 뭐란데? 주식을. 주식이 내려가. 주식이 더 내려가면 한대. 그래서 네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갑자기 올라. 그 주식이 갑자기 올라요. 더 빠지 말라 그랬는데 주식이 원래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더 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하다가 그때부터 이게 시작했어. 좀 이따 또 빠져. 그러니까 그때부터 한다 그랬나 봐요. 그게 우리들 모습이에요. 보통 사람들. 대부분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맨날 갈팡진다. 떨어지면 더 사면 되는데 결국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선택은 안 하죠. 그리고 그 선택을 남한테 밀어요. 왜? 그 선택에 대한 책임감을 책임지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뭐예요? 익명성이라는 뒤에 숨어서 욕만 하죠. 지가 실천하진 않죠. 그리고 그게 더 굉장히 편해진 세상에 우리 살고 있죠. 그래요. 기업들은 어때요? 마케팅 요소들이 기술은 더 발전할 거예요, 앞으로도. 그쵸? 왜냐면은 지금 뭐 빅데이터 시대잖아요. 그쵸? 내가 하는 행동들이 다 뜨잖아요. 저도 가끔 뭐 이런 얘기 하다가 집에 들어갔는데 그거 관련된 거 뜰 때 있잖아요. 그럼 소름 돋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적으로 그런 정보들이 걔네들한테 다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정신 못 차리잖아요. 그냥 훅 가요. 훅 가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누구와 어떤 환경에서 어떤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가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자식이 어떻게 해서 부인이 어때서 남편이 어때서 이런 거는 사실 돌이켜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은 핑계라 생각해요. 내가 안 바뀌는데 그 사람이 바뀌겠어요? 안 바뀌지. 그러니까 투자를 하시더라도 많이 이제 하시게 되면 떨어질 때 오를 때 그냥 단순히 불안한 게 아니라 그게 하나의 내 삶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도 굴곡이잖아요. 변동성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걸 계속 지탱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이런 기본적인 역사가 바탕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불안해서 못 해요. 이해되세요? 몇 시죠? 8시 반. 8시 반? 이거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좀 넘어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과거의 삶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삶에 빗대어서 지금을 계속 복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때는 어땠고 그때는 어땠고 이런 것들을 지금 이런 공부하는 것과 같이 연동을 시켜서 복기를 해보세요. 그럼 그거 자체가 반복이 돼요. 제가 아까 반복이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그때 갖고 있었던 나의 어떤 문제점 내지는 내가 어떤 개선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복기라는 건 그런 것들을 계속 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근데 그걸 해 나가면 사실 그리고 그때 어떤 나의 어떤 과정들이 나의 자산이었다라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과정들을 계속 해 나가다 보면 지금의 어떤 이런 행동들이나 이런 것들이 바뀔 확률도 굉장히 커요. 제가 어제도 제가 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저는 그냥 그런 것 같아요. 메타인지 나를 대상화시킨다라는 게 이런 것 같아요. 그냥 영화에서 감독이야. 내가 감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감독이라고. 그러면 지금 여기는 뭐예요? 무대죠. 무대야. 그리고 나는 지금 뭐예요? 여기서 센터장 내지는 지금 자본 교육을 하는 역할이야. 이해되세요? 그 역할을 한다라고 이렇게 내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본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야. 근데 너 그거 왜 해? 스토리가 그게 중요하니까. 이런 식으로. 그리고 민수는 뭐야? 엑스트라야. 그리고 내지는 배우야.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얘도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해. 다 그렇게 생각을 해. 그러면 우리는 사실 다 그 안에서 연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서로 연기가 잘 되게끔 하는 거잖아. 그 과정이 되려면 뭐예요? 여러분들도 연기를 해야 하는 거야. 그냥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고 난 뭐야? 자본가다라는 자본가 연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계속 그 사람처럼 되려고 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자본가야 내가 돈도 이거밖에 없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거나 그쵸? 그냥 자꾸 나의 단점만 부각시켜. 그러지 마시고 그렇게 행동을 안 해도 나는 자본가야. 나는 혁명가야. 나는 예술가야. 나는 번역가야. 나는 이 시대가 주는 이념, 즉 이 시대가 나에게 준 관념이죠. 결국 언어죠. 나는 이것을 무너뜨리겠어는 좀 오바고 나는 이것을 좀 다르게 해석하고 할 거야. 난 나의 길을 갈 거야.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너무 그런 거를 모르고 살았으니까. 근데 그런 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화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궁금해했던 것들을 같이 함께 해 나가다 보면 어때? 그런 것들이 깨지죠. 점점 깨져요. 같이 얘기해 나가다 보면. 여러분들 자본가세요? 나 자본가다. 이거 봐. 아무도 손 못 들어. 그래.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우리가 착해서 그래. 드는 거야 그냥. 난 자본가야 오늘부터. 그리고 난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